안녕하십니까. 다보다 폐기물 컨설팅의 고물학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화장이죠. 일반적인 용어는 집화장이고 법적 용어는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입니다. 건설 폐기물 촉진법에 의한 건설 폐기물 집화장의 인허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께서 이제 살고 계시는 각 지역에 도시에서 조금 떨어지면은 한 1000평 또는 한 2000평 정도 되는 곳에서 이제 고가 높은 이제 건물이 있고 이제 폐기물이 쌓여 있는 그런 곳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도 한 약 10군데 이상 정도가 있고, 또 고양시 바로 건너서 이제 방화대교가 있죠. 거기도 보면은 이제 안쪽에 여러 업체가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건설 폐기물 촉진법에 의한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런 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조건은 건설 폐기물 수지 운반업 허가가 있을 때 이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조건이 수지 운반업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건설 폐기물 촉진법에 의한 건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다. 이럴 때 이제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이 이제 필요하다, 이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임시보관장소 승인 기준은 수집 운반업자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자치도별로 한 개소에 한정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같은 특별시에 2개 이상이나 같은 도에 2개 이상은 할 수 없다, 이제 이 말이죠.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건설 폐기물의 이제 보관 용적은 700세제곱미터다. 이렇게 이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건설 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에 대한 이제 얘기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은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시행 규칙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실질적인 이제 조건이 되겠죠.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건설 폐기물은 10일 이내로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세 번째는 방치 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해당 입지가 이제 주거 지역이죠. 주거 지역에서 1km 안에 있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이제 시설 장비를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추가적인 장비란 이제 시설이란 어떤 거냐면은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그리고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거 지역에서 1km 안일 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이제 저기 경상남도 쪽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저 역시 이제 개인적으로 한 10수년 전에 집화장을 직접 운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하고 다른 거는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죠. 이 5가지가 비록 주거지역에서 1km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으려면은 이 조건이 이제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당연히 이제 건설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한다. 그게 전제 조건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각 지자체 조례를 보면은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 폐기물이라는 것은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건설 공사로 인하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전체 포함해서 5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웬만한 그 건설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사실 5톤 이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5톤을 한목에 처리할 거냐 아니면 나누어서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배출자의 이제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건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건설 폐기물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도 받을 수 있다.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이라는 것은 5톤 이상의 건설 폐기물 현장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말하는 거죠. 만약에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이 5톤 이상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생활계 폐기물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건설 폐기물도 받고, 그리고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 5톤 이상도 받고, 그리고 일반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 5톤 미만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조그만 가게나 아니면 어느 정도 되는 뭐 집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철거 또는 뭐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을 한다면은 이 집화장에 가서 처리를 이제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화장에서는 이 폐기물을 분리 선별하는 것은 원칙은 아니죠. 작은 차량에서 큰 차로 옮겨 싣기 위한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집화장에서는 폐기물을 모았다가 이제 큰 차량으로 실어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장으로 갈 것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장으로 가고, 주로 이제 왈가닥 같은 그런 콘크리트류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매립지로 갈 수 있는 거는 매립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또 이제 뭐 소각 또는 뭐 재활용할 수 있다면은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현재 이 집화장 사업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분리 선별을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 있죠. 그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참고적으로 건설 폐기물 수주 운반업자는 건설 폐기물을 다 수주 운반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화장에도 건설 폐기물이 다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뭐 처리라기보다는 이제 수집 운반 시킨다는 거죠. 그 말인데, 뭐 참고적으로 건설 폐기물의 종류는 뭐 이제 크게 보면은 가연성, 비가연성, 혼합 뭐 이렇게 나눠지지만 이제 좀 일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법률에 의한 별표 1에 보면은 건설 폐기물의 종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폐기물이 다 포함되는 거죠.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 폐토석, 그리고 혼합 건설 폐기물. 뭐 이 혼합 건설 폐기물이라는 것이 이제 뭐 웬만한 폐기물이 다 혼합되어 있으니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건설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생활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건설 폐기물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웬만한 폐기물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첨부 서류는 건설 폐기물의 수주 운반 계획서, 제가 이제 잠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화 시켜서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 보관 장소를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건축물에 대한 도면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토지 조서가 들어가고 도로 사용에 대해서 들어가고 이제 건축물에 대한 개요인데요. 건축물은 현실적으로 보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과연 이제 법리적으로 가설 건축물이나 아니면은 뭐 창고 같은 이런 쪽으로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지자체의 이제 협의 사항인데요. 엄격히 말하자면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오는 자원순환 시설이란 거기 보시면은 이제 폐기물 재활용하고 폐기물 이제 처분으로 되어 있죠. 처분 시설로 이제 폐기물 관련되는 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감량할 시설도 있지만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분 시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물론 그 밖에 두 가지가 돼 있고 총 5가지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법적 해석이 일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집화장이라는 갖고 있는 집화장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은 엄격히 따지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수집 운반업도 폐기물관리법 25조에는 뭐 폐기물 처리업 밑에 수집 운반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처리업자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죠. 처리업자라는 것은 중간 처리 또는 그러니까 이제 처리라는 것은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간 처분, 최종 처분 또는 중간 재활용, 뭐 최종 재활용 또는 종합 재활용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조금 지자체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꼭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아니라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인허가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진행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임시 보관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 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 근거에 대한 증빙 서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서류가 일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주거 지역에서 1km 안일 때는 한 5가지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사항인데요. 여기서는 보관 장소 전체를 두르는 방진벽. 그렇다면은 전체 부지가 이제 1000평이다. 그럼 1000평 바깥에 말하는 이제 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일부 이제 1km가 아니라면은 꼭 10m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뭐 이제 상황을 보고서 민원이 없는 부분이라면은 2m 또는 3m 정도 하고 그 윗부분에 이제 방진망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는 방진벽을 이제 설치한다. 이렇게 이제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 뿌리는 시설. 뭐 이거는 크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갖추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방진 덮개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바닥 포장. 바닥 포장은 뭐 한 1000평 정도 될 때는 당연히 건축물의 바닥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외부 부분도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 게 맞죠. 그래도 폐기물이 수집되고 운반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토목 또는 건축할 때 일부 이제 바깥에 이제 유형 현관을 이제 U자형 현관을 묻어서 비가 온다면은 그 폐기물이 빗물이 바닥으로 침출되지 않고 그 배수관을 통해서 일부 정화가 돼서 이제 외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건축물 앞에도 이제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이 건축물 안으로 그러니까 폐기물 보관 장소로 들어갈 수 없게끔 해야 되고 또 외부도 바닥 포장을 하고 그 물들이 바로 옆 땅이나 아니면 토양으로 침수되지 않게끔 침출수가 나오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지붕 덮개 시설이 있어야 되죠. 폐기물 비가 맞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 이제
이제 판넬 지붕이 많이 하죠. 그래서 판넬 지붕을 한다면은 그 판넬 두께 정도를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서 사업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뭐 이것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건축물에 대한 이제 준공 서류 같은 것들을 이제 첨부하죠. 이제 그 밖에 이제 준수 사항인데요. 이것은 이제 건설 폐기물 촉진법에 의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주 운반업자가 준수해야 될 이제 그런 사항들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보관 일수는 10일로 진행하고, 또 방진 벽, 물 뿌리는 시설,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방치 폐기물 보증보험을 가입한다.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집화장은 이제 관련 법규를 보면은 뭐 사전에 이제 적합 통보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환경에 위해스럽지 않게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 장비를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을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담당 공무원이 승인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데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전에 정상적인 승인 신청서를 넣을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에 땅을 구매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와 함께 협의를 해야죠. 그러므로 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위험 부담을 줄이게끔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해서 단계를 밟으면서 이 이제 승인 업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임시보관 장소는 사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필요한 시설이지만 건설 폐기물 수주 운반업자가 다 이걸 한다면은 온 지역이 다 폐기물이 보관이 되죠. 지금 안 그래도 2022년까지는 전국에 나와 있는 폐기물을 다 치우겠다고 이제 국가에서 그런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수주 운반업자가 다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하겠다면은 그것은 다 승인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수주 운반업 인허가증이 나올 때 아예 그 증 밑에다가 해당 지자체에서는 건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설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수주 운반업을 이제 허가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과거에 이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이 내기가 어려웠지만 또 지금도 어렵고 또 해가 거듭할수록 이 승인 업무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설 폐기물 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기존의 수주 운반업자 분께서는 이 집화장 허가를 진행하시고 싶으시면은 항상 이제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 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